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늘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방문 교수로 와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고요.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슬슬 이제 교육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요. 네, 그때까지 항상 아무튼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한 번쯤 들어보시고 한 번쯤 또 걱정도 해보신 바로 그 질병, 치매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치매 발병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국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요, 2020년에 이미 약 84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근데 예상치가 나왔는데요. 2030년 정도 되면 136만 명을 예상한다라고 하고요. 2040년 정도 되면 217만 명. 엄청나죠?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을 현재 예상하는 그런 자료들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2050년 되면 이제 인구가 저희가 현재 한 5,200만 명 되잖아요. 근데 처세 이제 감소 추세라고 하는데, 그럼 2050년 되면 뭐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 4,700만 명 정도로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2050년에 4,700만 명이 됐는데, 그때 치매 환자 수가 3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는 6%가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6%면 엄청난 거죠. 100명 중에, 인구의 100명 중에 6명이 치매 환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많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고, 뭐 당사자뿐만 아니라 뭐 가족분들, 그 어떤 그런 피해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들, 또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당장 전 이 숫자만 봐도 과연 그때 되면 300만 명 되는 숫자가 됐을 때, 이들을 돌봐줄 의료인들은 있을까, 충분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걱정이 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치매 원인에 대해서는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TV라든지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치매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밝혀진 것들, 뭐 대략적인 것들은 일단 유전을 제일 많이 첫 번째로 꼽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질환도 이제 치매의 원인일 수 있다.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 뭐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단 생활 습관이다. 최근에 또 수면 부족이 치매 원인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을 꼽히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 외에도 이제 어떤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연구 결과 나온 게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신 논문입니다. 2024년 8월호입니다. 지금 7월인데 8월호죠. 이게 좀 이상하죠. 예, 근데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는 한두 달 정도 먼저 이렇게 게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신 논문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영국에 있는 그 고령자 분들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를 간단히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고령자분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NO2, 이게 이산화질소입니다. NOx는 낙스라고 저희는 하는데, 뭐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가 뭐 이제 같이 있는 상태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PM 2.5,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죠. 그래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런 미세먼지들, 예,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라 보통 저희는 말을 하죠. 이제 그런 거에 노출과, 그 다음에 하나 더, 단순히 이런 화학적인 어떤 물질들의 노출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동시에 본 겁니다. 동시에 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치매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이제 살펴본 거죠. 이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좀 봅니다. 왜 이게 의미 있냐라고 말씀드리냐면, 항상 연구라는 게 보통 단일 독성은, 한 가지 우선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만 딱 보고 이거의 상관관계. 그다음 뭐 이산화질소면 이산화질소의 상관관계.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생활습관이면 뭐 수면량과의 뭐 상관관계.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제 보는 연구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거 하나 보기도 사실 분석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연구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상관관계 도출한다는 게요. 근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는 건 사실 어려운 연구인데 이 연구진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산화질소 같은 것들과 그 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니까 실제로 치매 발병을 유발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명확히 밝혀냅니다. 예,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치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덧붙여서 종합적으로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혹시 동시에 뭐 예를 들어서 낮은 신체 활동,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사람이어도 같은 나이여도 좀 많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그러니까 평소에 움직임이 많은 분과 또 앉아있는 것만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낮은 신체 활동하는 거와 그 다음에 불량한 수면 패턴, 그러니까 뭐 잠을 깊게 못 주무신다든지 뭐 두세 시간마다 깨신다든지
또 수면 양이 적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다음 흡연 이런 것들이 동시에 더해지면 치매 발병에 공동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거를 이제 명확히 밝혀낸 어떤 그런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기오염 물질에 많이 노출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뭐 신체 활동이 많다든지 뭐 수면이 뭐 상태가 좋다든지 뭐 흡연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상대가 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대기오염 물질도 많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런 뭐 신체 활동도 많이 안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수면 패턴도 안 좋고 또 담배까지 피시면 굉장히 더 크게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제 최초로 밝힌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이산화질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런 거에 노출이 많이 안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 예전 연구, 그런데 예전 연구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산화질소 치매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2022년, 2년 전 연구 자료를 봐도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었냐면, 실제 단기간에 대기오염 노출,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산화질소나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게 단기간에만 노출이 돼도 실제로 성인의 인지 및 정신기능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2년 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런 치매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무튼 이런 이산화질소, 이런 대기오염 물질 관련된 연구들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로 그런 것들이 이제 폐에 미친 영향 이런 것만 많이 봤었는데 이제 이런 뇌에 미친 영향까지도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튼 이산화질소 같은 이런 어떤 대기오염 물질에 최대한 노출이 안 되면 좋은 건데 일단 실외에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이런 자동차 배기가스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도로에 이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대기오염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산화질소가 현재 뭐 몇 %다. 뭐 현재 뭐 안전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배기가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담배에서 나옵니다. 근데 참고로 담배는 뭐 요즘 뭐 실내에서 피는 분도 없죠. 네, 없고. 불법이죠, 일단. 그리고 밖에서 피시더라도 우리가 약간 이게 피해갈 수는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신 분과 바깥에서 주로 이제 장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런 아무래도 이런 배기가스, 이산화질소에 지속적으로 상대로 더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이 상대히 좀 더 위험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희망적인 건 뭐냐면 희망적인 거는 이제 점점 이제 전기차로 이제 점점 조금씩 전 세계적으로 전환되는 추세잖아요. 물론 전기차 자체가 친환경 차냐 이건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충전하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화력 발전소를 또 많이 돌려야 되게 되면 그게 무슨 친환경 차냐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뭐 도심에서 이런 대기 상태, 그러니까 우리 도심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런 배기가스를 배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반적인 도심에서의 어떤 대기질 얘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전히 전기차 비중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깥에서 더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부분은 보통 일하실 때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죠. 실내에서. 그래서 실내에서 우리가 언제 이산화질소에 노출을 많이 되는지만 우리가 알고 계신다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산화질소를 적게 노출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겁니다. 가스레인지입니다. 예, 가스. 예, 그래서 가스레인지 앞에서 요리를 이제 하루에 3번 정도 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하시게 되면 저 가스불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보통 800도에서 1300도 사이인데요. 저 정도에서 그 공기 중에는 이제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화학 반응을 유도합니다. 복잡한 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진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앞에 요리하시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많은 농도의 이산화질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다가 환기도 잘 안 하시면 더 많이 노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미국 화학협회에서도 이 실험을 했더니 너무 많은 유해가스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이걸 좀 사용 중지를 사용 중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서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면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연히 우리 가스레인지는 진작에 인덕션을 교체했다. 전기레인지로 교체했으니까 나는 이산화질소 상관이 없겠지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가스레인지는 안 쓸 수 있지만 가스보일러를 안 쓰시진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다 가스보일러 쓰죠. 예. 전기보일러로 보일러 난방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다 가스보일러죠. 실제로 이제 그 집안을 촬영한 건데요. 다용도실에 보통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가스보일러가. 그래서 안타깝게도 가끔 이 가스보일러 관련된 사건, 사고는 정기적으로 매년 터지죠.
기사만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스를 이제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뭐 다양한 유해가스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뭐 일산화탄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도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연통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연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끔씩 이런 누출 사고가 나타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연통이 어떤 접촉이 불량된 상태라든지 불량돼 있으면 미세하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되고요. 근데 요새는 그 다용도실 옆에 아파트 기준으로요. 다용도실 옆에 그 방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이 있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조금씩 이산화질소 빠져나오게 되면 그 방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밤에 난방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우리 몸에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집집마다 구조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스보일러가 이렇게 설치되게 되면, 연통을 와서 직접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맞춤형을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연통 간에 연결하다 보면, 이게 당연히 어떤 이음새가 필요하거든요. 이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접착 필름을 같은 거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회색, 뭐, 보이시죠? 요게 바로 이제 접착 필름인데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미세한 틈 사이로 이게 연소하는 것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 계속 접으면 때리다 보면 서서히 조직이 유연화가 됩니다. 유연화가 돼요. 그 유연성을 갖게 되면, 물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거쳤을 때 얘기입니다. 유연하게 되게 되면 그 사이로 또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서서히 밀양이지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산화질소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너무 오래된 가스보일러 쓰시거나 제 팁을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연통 이런 접착 필름 쪽 부분을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봤을 때 좀 심하게 좀 끈적이는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스보일러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좀 새로운 접착 필름으로 다시 좀 이음새를 완전히 메꿔달라고 하시게 되면 이산화질소가 빠져나오는 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전기레인지를 좀 교체하시길 바라고요. 마치 이러면 꼭 무슨 전기레인지 회사로부터 하이라이트나 인덕션 회사로부터 뭐 광고 제의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전 광고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냥 권해드리는 거고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도 주십니다. 전기레인지는 전자파가 나오니까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자파도 당연히 위험성이 있는데 다행히 전기레인지는 전기 세기를 이제 조절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도, 상대가 좀 떨어지면, 거리에 무조건, 전자파는 거리가 좀만 멀어져도 확 낮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떨어져서 요리하는 것도 좀 가능하잖아요. 또 바싹 붙어서 요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나름 조심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전자파랑, 아까 말씀드린 가스레인지에서 나온 유해가스, 이걸 두 개를 비교하면, 사실 비교 불가합니다. 예, 제 기준으로 보면 비교 불가합니다. 가스레인지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가스레인지에서는 일산화탄소도 나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기레인지를 교체하실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만약 당장 교체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조건. 창문 옆에는 창문 하나 여는 건 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문을 반드시 두 군데가 뚫려 있어야 환기가 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군데를 여셔야지, 다른 쪽 문을 여셔야지 환기가 잘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가스 난로라고 하죠. 가스 난로로 쓰시는 집이 지금도 제법 있어서 저도 좀 많이 놀랐는데요. 가스 난로는 절대 집에서 가급적이면 집 안에서는 쓰지 마셔야 됩니다. 가스 난로 태우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질소를 많이 발생하고 그걸 여러분 다 들이마시는 겁니다. 심지어 저거를 밖에 캠핑하실 때 그런 텐트 안에서 또 했다가 뭐 가끔 또 이런 질식 또 일산화탄소 같은 것도 발생하고 또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또 이런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안타까운 사건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도 실내에서도 가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가스 난로는 좀 사용을 자제하시길 좀 바라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가스 연통이 혹시 이음새가 문제는 없는지 혹시라도 흠집이 좀 노화된 부분은 없는지 꼭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